계속해서 우리 박한필 파트너한테는 최근 조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수급도 조금 몰리고 있는 원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. 블룸버그였나요? 원전을 짓고 싶다면 당장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이런 기사가 또 있었고 예. 뭐 최근 수주도 그렇고 자 미국 정부의 원전 확대 자 이런 부분도 좀 수혜가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? 일단 원전은 뭐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이제 빅테크의 네. 그 전력 수요 어마어마하죠. 뭐 로봇을 움직이든 아니면 전기차 움직이든 다 전기로 가겠다는 건데 이제 이러면 뭐 전기 수요는 뭐 불보듯 뻔합니다. 근데 갑작스럽게 그 많은 전기를 이제 다 감당해내기에는 참 원전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그 중간은 아마 이제 그 가스 터빈 같은 거 LNG 발전으로 이제 당장은 때우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네. 미국의 앞으로 전력의 피크를 2023년도에 추정했던 것보다 한 4배 가까이 전력 피크가 올라 128 뭐 하여튼 기가와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량의 그 숫자의 어떤 전력 피크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네. 지금 뭐 해상 풍력이다 이런 단지가 지금 전부 다 전력 케이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연결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결 안 되고 있어요. 그러다 전력으로. 보니까 뭐 전선, 전력.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대부분 노후화된 게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원전하고 또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 원전은 이제 빅테크들이 자기들이 AI 데이터 센터 짓는 근처에다 좀 해달라. 뭐 액침 냉각이다 뭐다 하여튼 냉각 수요도 많고.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원전은 정치적인 어떤 풍향계로부터는 자유로워졌습니다. 그리고 원전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내에서 SMR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반도체로 파운드리거든요. 네, 네. 왜냐하면 설계만 딱 주면은 우리가 바로 만들어 줄게 이런 거죠. 그래서 중소형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바카라 원전을 이미 했기 때문에 체코 원전도 이제 한국이 이 가격이라든가 또 짓는 어떤 진도 면에서 압도적이다. 그래서 이 경쟁력에 있어서 대형 원전이나 중소형 원전 또 가스 터빈까지 다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뭐 방산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매력을 이제 전 세계가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원전의 수요도 우리나라 좀 몰리지 않을까. 근데 지금 진주함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 있잖아요. 최근 뭐 주가 흐름 보면 우상향 쫙 하는 모습 나오고 있던데 요거 전략 어떻게 좀 잡으면 좋을까요?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체코 원전 뭐 계약 체결하려고 그랬다가 뒤집혔거든요. 근데 네. 체코가 사실은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뭐 이제 거의 뭐 장관들 대표단이 왔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이렇게 무산되고 법원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하지만은 한국한테 이제 미안하니까 어쨌든 빨리 진행해서 그 부분을 네. 좀 확정적으로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확정되고 또 미국에서 원전의 SMR 관련한 수주라도 나온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점프를 할 것 같은데 지금 흐름이 3만 원대 안착을 한다. 지금 네.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외국인의 매수가 또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4만 원대는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. 그래서 4만 3천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까지 1차 타겟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원전의 전반적인 어떤 이제 SMR을 지금 미국에서 18개월 안에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하는 거 빨리 승인해라.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진도가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줄 것 같아요. 자 일단 미국의 진도를 좀 잘 살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우리 현상진 파트너 방금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근 체코 잡음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많은 분들께서 원전 관련해서 이제 SMR 쪽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도 원자력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 지금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매력도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? 한국 원전의 제일 큰 매력은 온타임 원버짓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기간을 굉장히 단축하고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좀 적게 드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태클을 건 부분이거든요. 네.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 그렇게 단축해서 하되 또 예산까지 적다? 저건 말이 안 된다. 추가적인 나중에 이제 자금이 들어갈 것인데 어쨌든 앞에 자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뒤에 자금이 들어가면 그게 뭔 소용이냐? 그거는 잘못된 거다. 이렇게 좀 딴지를 거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조금 좀 마찰이 있다.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근데 프랑스가 볼 때는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또 그 기간 안에 어쨌든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간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점이겠죠. 특히나 다른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실적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미국은 그 전에 70년대에
한번 사고가 난 이후로 원전을 좀 제대로 돌리지를 못했고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매출이 좀 나오지를 않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사고가 이제 이 주변에 좀 났었잖아요.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좀 태클이 나오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매출이 나오지 않았고 좀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좀 내려온 모습이에요. 근데 그 안에 한국은 그동안에 많이 좀 수주도 많이 했고 국내적으로도 더 많은 또 매출을 좀 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 부분에서도 우위에 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큰 강점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블룸버그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. 이제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한국이 그만큼 성실하게 또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온타임 원버짓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있다라는 거 그걸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못지않게 요즘 잘 가고 있는 게 BHI라는 종목 같은데 오늘 또 봤더니 실적 기대감까지 상당히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모습이 좀 나와줬거든요. 자,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? 영업이익은 470% 그리고 매출은 90% 순이익도 한 70% 정도로 정말 잘 나와주고 있는 와. 기업이에요. 네네. 그래서 요새 보면은 다른 이제 지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많은데 BHI만큼은 그만큼 이제 지수의 영향을 덜 받고 올라가는 그런 매수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. LNG 복합화력 보일러 관련된 이제 글로벌 수주가 좀 나와주고 있고 필리핀 관련돼서도 좀 최근에 수주가 좀 잘 진행이 됐다라는 것까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과연 걱정을 해도 되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대 실적이 좀 나오고 있어서 고점은 아무래도 영업이익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10,000원에서 15,000원 정도가 작년이었다고 하면은 네. 보통 한 3배에서 4배 사이 그러니까 35,000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3만 원 좀 초반이기 때문에 오르게 된다면 한 35,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라인까지를 일단 고점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.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자력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BHI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자, 이외에 지금이라도 좀 관심 가져봐야 한다 하라는 진주 혹시 박한필 파트너 있을까요? 이제 S&T 에너지가 또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냥 뭐 어디든 간에 이런 이제 냉각, 에어쿨러 뭐 이런 쪽에 이제 수주가 같이 돌아가는데 에어쿨러의 수요는 뭐 중동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쪽까지 또 요새 이제 많이 그 수주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S&T 에너지 이쪽 보시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 그 원전 바카라 원전을 이제 효과적으로 잘 굴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한전 기술이나 한전 KBS도 좀 오늘 많이 흘러내렸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최저점 매수 타겟을 반전을 투입해가지고 한번 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이게 이제 그 어떤 수급이라든가 지금 현재 내려오는 물량의 행태를 좀 보면서 네, 네. 반전율 최저 매수 타겟으로 잡으면 한전 KPS 같은 경우 배당 성향도 좋고 여러 가지 밸류업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그 원전을 막 돌리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 요소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그것이 예상보다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부터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전기술과 한전 KPS라는 이 두 개의 걸출한 종목을 대형주니까 재미없을 것 같지만 코에이나 이런 거 보세요. 딱 타이밍 잡으니까 많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타이밍 잡아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오시면 제가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오시면 공유하겠다. 일단 S&T 에너지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우리 현상준 파트너 혹시 관심주 있을까요? 뭐 다른 것보다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어요. 진주하면서 좀 빼오고 싶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. 네. 네, 이거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두산 에너빌리티 혹시 월봉으로 한번 보셨나요? 월봉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전에 2020년대부터 해가지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.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매물을 많이 소화해줬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전에 좀 내려왔던 그 물량들을 모두 소화해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2020년, 21년, 22년 쭉 최근까지 거래량이 정말 많이 나와줬습니다.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거래량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종목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전에 15만 원에서 내려왔지만 이제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많이 좀 해서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좀 희석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가격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. 항상 거래량을 보시라는 거 말씀을 좀 덧붙이면서 원전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올라줄 것 같아요.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